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랩뷰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실습을 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로 처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루프가 하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상태 머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을 할 때는 일단 최소 단위로 기능을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최소 단위의 기능을 하나의 상태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태를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층인 상태, 2층, 3층, 4층이라고 해서 총 5개의 상태를 정의를 했고요. 자, 각각의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초기화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음 상태로는 1층 상태로 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층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상태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는 2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층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층 상태로도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3층 상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층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층을 건너뛰어서 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매 층마다 이제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할 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어느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넥스트 스테이트를 어떤 상태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VI를 하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현재 층 정보와 그 다음에 타겟 층 정보 두 개를 인가를 해주겠고요. 출력으로는 다음 층 정보가 출력이 나오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층 번호,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하기 위한 층 번호와 그 다음에 층 표시 정보도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3층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층 정보는 1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겟 층은 3층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관련된 서브 VI의 입력으로 현재 층은 1층, 타겟 층은 3층으로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 층으로는 2층이라고 하는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건너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입력으로 현재 층이 2층이 되겠고 타겟 층은 3층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층 정보는 3층이 되겠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현재 층도 3층이고 타겟 층도 3층이기 때문에 자기 층을 계속 유지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서브 VI 넥스트 스테이트를 판단하기 위한 서브 VI를 다음과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타겟층을 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타겟층은 3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층이 될 수 있는 거는 타겟층은 3층이지만 현재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고 4층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음 층은 이제 2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층 번호와 층 표시는 현재 층 정보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1층과 그 다음에 층 표시도 1층에 해당하는 불리언 값을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층인 경우에는 다음 상태는 3층이 되겠고요. 3층인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층인 경우는 3층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유사하게 타겟층이 1층일 때, 2층일 때, 4층일 때도 마찬가지로 구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 머신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서브 VI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다음은 실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메인 V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사용자 컨트롤에는 두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fgv.cta라고 해서
FGV는 이제 Functional Global Variable이라고 해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자, 변수 서브 VR을 운영을 할 텐데, 관련된 거에서는 상태 정보를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값을 읽어오기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set은 설정하는 목적이고 get은 읽어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메인 VI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 하나는 층 표시를 이제 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은, 자,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그 부호 없는 32빗 정수 입력 값에 따라서 이 기다림 함수를 통해서 이 루프 사이클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태 머신 구조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상태 정보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읽어올 때 관련된 이 서브 VI를 운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set 해서 초기화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임시 저장 공간에 상태 값을 내가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겠고, 그래서 관련된 루프가 처음 시작할 때는 get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가 수행이 돼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ctl라고 해서 이거는, 자, 상태 머신 구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초기화 1, 2, 3, 4 해가지고 총 5개의 이제 상태가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관련된 set get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sub fgv state.vi라고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while 루프가 있고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고, 그 다음에 초기화가 되지 않는 shift register가 있으면 이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초기화를 하지 않는 shift register이기 때문에 이전 상태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임시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set이면 입력으로 인가받은 상태 값을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 놓고요. get인 경우에는 그 저장된 값을 상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VI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우선 관련된 코드 중에서 이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서브 VI의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로 되어 있고요. 자, 서브 저지 넥스트 state.vi를 열어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프론트 패널과 커넥터 패널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현재 층과 타겟 층 두 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다음 층과 층 번호, 층 표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정의를 해놨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만들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타겟층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케이스 조건이 생성이 되죠. 자, 초기화, 그 다음에 1층. 자, 모든 값에 대한, 일단 여기서 초기화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초기화 부분에서는 이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약간 띄우고, 자, 층 번호에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초기화 상태는 저는 1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서도 1층으로 하겠습니다. 자, 헬프를 가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좀 코드의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풀어 해놓을 거고요. 자, 다음 층 정보는 1층으로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를 하신 다음에, 자, 1층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음은, 자, 오른쪽 경계로 하겠고, 자, 1층 같은 경우는, 자, 타겟은 1층인데 현재 층이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고 4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또 만드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층, 여기는 모든 층으로 안 하겠게요. 이제 초기화는 제가 없애야겠고요. 자, 1층부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 이 케이스는 삭제하겠고요. 1층부터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자,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층이 1층이면은 그대로 1층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복사하고,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좀 구현할 때 약간 그 반복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1층인 경우에는 타겟층이 1층이고 현재 층이 1층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다음 층도 그냥 1층을 유지하면 되겠죠. 타겟층이 1층이니까요. 자, 다음, 자, 여기서 하나의 케이스를 다 완성을 했으면 여기서 자, 케이스 복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2층이 되죠.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값은 2층으로 하겠고, 자, 층 표시도 2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2층으로 하겠고요. 다음 층 1층이 되겠죠. 2층에 있다고 하면은 타겟층이 1층이기 때문에 2층에서 2층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 복제. 자, 3층이면은 현재 층은 3층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자, 층 표시도 3층으로 하고, 바로 못 가기 때문에 3층에서 2층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층인 경우, 현재 층은 4층이고요. 자, 4층으로 표시를 하고 3층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타겟층이 1층이고 그때 현재 층이 각각의 이제 1, 2, 3, 4층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다음 층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할 것인지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저는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복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케이스 복제해서 2층 같은 경우 타겟층이 2층이다. 여기서 또 1층부터 따져볼게요. 1층이면은 현재 층 그대로 하면 되고, 타겟층이 2층이기 때문에 얘는 2층으로 가야 되겠죠. 자, 2층인 경우는 그대로 2층을 유지하시면 되겠고, 자, 3층인 경우는 2층으로 하시면 되고, 4층인 경우는 3층.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타겟층이 3층이다. 그런 경우 1층이면 2층으로 가는 거고, 2층이면 3층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층이면 3층을 유지하시면 되고, 4층이면 3층으로 가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4층인 경우 다시 1층이면 2층으로 가야 되겠고, 2층이면 3층, 3층이면 4층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층이면 자기 자신 층을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서브 VI가 다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에러가 발생했네요. 한번 어디가 에러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그 케이스 구조 중에 하나는 기본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저는 1층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고요. 자, 2층인 경우도 1층을 기본 케이스로 만들게요. 그냥. 자, 그 다음 3층인 경우도 1층을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고요. 자, 4층인 경우도 1층을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타겟층이 2층이고, 자, 현재 층이 1층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면 현재 층 정보는 1층을 표시하고 다음 층은 2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자, 메인 VI를 한번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을 좀 실행을 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메인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전 강좌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까지만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다시 해보게 되면 자,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이 보면 렛치입니다. 그래서 이 렛치 타입으로는 그 이제 지금 아래쪽에 병렬 루프로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실제 층 정보를 표시하는 루프, 여기 보면 층 표시 루프를 하나 또 병렬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제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이제 어떤 불리한 값을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렛치 타입 같은 경우는 뭐 로컬 변수나 프로퍼티 노드를 로컬 변수를 선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하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고 관련된 게 기계적 동작 특성은 스위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값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 되게 운영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밑에 보면은 하나 이제 그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층 표시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실 때 보면은 사용자 컨트롤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gv.ctl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자, 열거형 컨트롤이죠. 자, 열거형 컨트롤이고, 자, 아이템은 set, get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속성은 타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태.ctl 같은 경우는 자, 5가지의 상태를 정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에서 사용하는 열거형 컨트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fgv state.vi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는 이론에서 보신 것처럼 set get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적 글로벌 변수 형태로 해서 상태 정보를 임시 저장 구간에 설정하기도 하고 설정된 값을 읽어오기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메인 루프에 shift 레지스터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모드는 생성의 상수에서 set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일 루프가 시작할 때는 초기화 상태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get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는 자, 모드에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get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에 케이스 구조를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2개만 있는데, 자, 모든 케이스를 추가하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케이스 구조를 크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케이스 구조를 좀 작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초기화 부분을 이 관련된 부분에서 다 초기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 초기화 부분을 다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론에서 본 것처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층 표시 정보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타겟 층. 자, 타겟 층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타겟 층은 처음에는 초기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초기화 상태부터 시작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타겟층 됐고요. 다음으로는 층 버튼 정보 이것도 초기화를 여기서 해주겠고요. 비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층 버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이 이제 타겟 층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클릭을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저는 비활성화해서 디세이블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색으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디세이블로만 처리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정보 버튼을 초기화를 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동 시간도 초기화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기본값 설정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에서 이렇게 변수들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일 때도 그냥 에라 클러스터 연결하고 3층일 때도 그냥 에라 클러스터 4층일 때 했죠. 자, 그럼 됐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층 정보를 읽어와 가지고 자, 그 다음 상태를 이제 결정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층 정보 읽어오신 다음에,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타겟층을 연결하시고, 자, 서브 vi, 자,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서브 vi를 가져오신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광 마우스가 있는데 이게 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좀 동작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로 코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마우스를, 이제 자기 손에 익숙한 좋은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코딩 스킬, 코딩을 이제 빠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현재 층 정보를 여기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층 정보를 이렇게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와이어 정리해서,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층 표시를 할 겁니다. 층 번호를 표시해 줄 거고요. 자, 다음은 층 표시 정보도 여기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련된 넥스트 스테이트를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set으로 바꾸시고, 자, 설정하고자 하는 상태 정보를 인가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됐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코드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층 표시를 할 때, 층간은 이동할 때 이제 시간을 이제 타이밍 정보를 이용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 정보로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코드는 다 완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트 버튼 아까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정리할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이 불리언 컨트롤을 이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관련된 값이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는 다시 거짓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프로그램이 이제 정상적으로 또 수행이 될 수 있겠죠. 생성에 상수해서 거짓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표준 상태 머신 쪽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층 번호와 관련된 초기화를 아직 안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늘려서, 자, 초기화 과정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넓혀서 얘를 지우겠고요. 자, 층 번호 정보도 여기서 표시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층 번호나 그 다음에 층 표시도 여기서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가 동작을 할 때 처음에 초기화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은 초기화 상태에서, 자, 초기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초기화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 이 부분을 코드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층 표시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상태에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코드가 많이 깔끔해졌죠. 자,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사용자 이벤트 중에는 이 하나를 처리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값을 누르게 되면은 타겟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엘리베이터 버튼 값을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컨트롤을 넣어주시고 사용자 자 화일루프 정지 조건 거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일단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배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가볼까요? 클러스터로 가면 클러스터를 배열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배열로 바꾸게 되면은 자 엘리베이터 버튼은 불리언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으로는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해서 자 원디 배열 검색을 이용해서 자 어떤 버튼이 참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소가 자 참인 인덱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타겟층을 결정을 할 겁니다. 인덱스를 인가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인덱스가 0이면은 자 1층인 거고요. 자 타겟층 부분의 값을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인덱스가 0이면 1층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층 버튼 정보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자 층 버튼도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으로 하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층 버튼에서 생성에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자 1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코드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버튼 값이 버튼 값에 의해서 이제 타겟층이 결정이 되고 그 타겟층에 의해서 이 층 버튼에 타겟층이 표시가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값은 다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 모든 값을 다 이게 거짓으로 해줘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자 케이스 복제하겠습니다. 케이스 복제하셔서 2면은 2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자 층 번호는 자 층 버튼은 2층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케이스 복제 자 얘는 3층이 되겠고 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3층을 표시해 주시겠고 자 또 케이스 복제 자 얘는 4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4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얘를 일단 삭제를 하겠고요. 이 이벤트 케이스 삭제하고 다시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한번 동작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 루프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이벤트가 잘 동작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서 우선 정지가 잘 되는지 볼게요. 자 정지 버튼 값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아래 화일 루프도 정지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제가 500ms로 하겠습니다. 0.5초로 하겠고요. 실행을 하고 한번 이 엘리베이터 값을 누르게 되면 이 층 버튼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4를 누르면 4층으로 갔죠. 아이고 지금 동작 해버리네요. 동작까지 다 확인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층을 누르게 되면 타겟층이 1층이 되고 층이 1층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타겟을 4층으로 하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처음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그 실습을 한다고 말씀드릴 때 언급했듯이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처음부터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면 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버튼 값을 눌렀을 때 이제 타겟 층이 결정이 되고 그 타겟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현재 층 정보와 그 다음에 층을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층이면은 4층, 그리고 이동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초로 하면은, 자, 1층으로 가겠다 그러면 1초 간격으로 층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타겟 층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 랩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와 그 다음에 표준 상태 머신을 통한 층 표시하는 루프 두 개를 이제 병렬 루프로 운영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